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파혼을 한 20대 후반입니다. 제 파혼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드라마에나 나올 법하다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30이 채 되지 않아서 만난 지 1년 남짓 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였습니다. 결혼하기에 나이가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남자친구가 일찍 결혼을 해서 자리를 잡고 싶다고 하였고 남자친구의 집이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도 않았고 저 또한 직장 생활을 5년 정도 하고 있던 상황이라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했을 때 금전적으로 조금은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학교에 다닐 땐 그냥 여유로운 집에서 자란 선배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가끔 선후배가 어울리는 자리에서만 보게 되는 그냥 가볍게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몇 해 전 대학 선배 결혼식에 갔다가 다 같이 뒤풀이를 하면서 친해졌고 서로 호감이 생겨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동기들이나 선배들 사이에서도 젠틀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고 여자 문제가 복잡하다거나 하는 것도 없었어요. 당시에 남자친구는 세무사 자격증을 따 번듯한 사무실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안정적인 모습은 제가 결혼을 결심하는데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하는데 한몫하였습니다. 사귀는 기간도 길지 않았던지라 사귀던 중간에 각자의 부모님에게 따로 인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 아빠가 남자친구 부모님에 대해 물어보셨고 그렇게 알게 된 남자친구의 아버님께서는 무역 관련 중소기업 대표이며 어머님은 아버님 명의의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딱 들었을 때 평범한 우리 집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기술직 자영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평생을 가정주부로 사셨거든요.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남자친구의 집으로 인사를 갔어요. 엄마는 외아들의 그 정도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가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커서 제가 성이 차지 않아 예의 없이 말을 하거나 결혼을 반대하면 꼭 말하라고 엄마는 절대 그런 결혼을 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인사를 가기도 전부터 걱정이 앞섰고 그날에 대어 남자친구를 만나 예비시댁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과 보다 저희 집과 비슷한 아니 좀 더 작은 평수의 일반 아파트에 살더라고요. 뭐 사는 집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남자친구가 말하는 아버님을 사회적인 위치로 밀어봐서 조금 화려한 집에 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 게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처음에 든 생각이 그랬습니다. 어머님의 첫 인상은 정말 연예인이라고 해도 될 만큼 우아하고 세련되셨더라고요. 말씀도 차분하고 곱게 하시며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인사 가는 당일 갑자기 지방에서 일이 생겨 못 오셨다고 하셔서 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저녁상을 감사히 먹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은 온화하시고 미소가 참 예쁘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결정을 하라고 하십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어머님을 생각했던 것보다 인품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엄마에게 어머님을 만나 뵈었던 상황을 말씀드렸고 엄마 역시 제 이야기에 안도를 하셨죠. 그만큼의 재력이 있지만 자주 성가하시다 보니 검소하신 분들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 되실 분은 상견례 때 처음 뵈었습니다. 어머님은 연세가 60이 채 안 되셨고 아버님은 70이 넘으셨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더 지긋해 보이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말씀은 많이 없으셨고 저희 엄마와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래도 나름 분위기는 좋게 끝이 났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예단 등을 상의해야 해서 어머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어머님의 카페로 오라고 하시기에 그리로 갔지요. 막상 가서 보니 아버님의 건물은 제법 컸고 서울의 목 좋은 곳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속물 같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남자친구가 이렇게 잘 사는 제 외아들이구나 싶어서 약간 알 수 없는 울렁거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잣집에서 별 볼 일 없는 나를 며느리로 얻는데도 반대 없이 귀하게 여겨주시니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죠. 어머님은 시국이 이러니 결혼은 간소화해서 가족끼리 하면 어떻겠냐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단은 안 해도 된다고 하시며 아버님께서 형제들이 없고 어머님도 외동딸이기에 챙길 친인척이 없는 만큼 예단 예물을 생략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엄마에게 예단을 생략하자고 하셨다고 전하며 시부모님 두 분 다 외동이라고 하시니 그 시절에 그러기도 흔하지 않은데 신기하다고 하시면서 어머님께서 부잣집 외동딸이었나 보다고 그래서 그리 고우신가 보다면서 예단을 하지 말자는 시부모님 흔하지 않다며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시집을 잘 가는 것 같다고, 사이도 듬직하고 든든하다고 하십니다. 아버님의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을 할 만도 한데 세무사하고 있는 것도 기특하다면서 너무 만족해 하셨습니다. 신혼집은 현재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하기로 하였고, 대부분의 세간살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침대나 작은 방에 드레스룸으로 꾸미는 정도만 하고 살기로 했지요. 주말에 남자친구와 만나 이것저것 준비를 하며 돌아다녔고, 남자친구가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을 했다면서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스토랑에 들어섰는데 남자친구가 로비에서 주춤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 큰어머니 이러면서 짧게 목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결혼한다더니 이 아가씨니? 라고 물었고, 이내 남자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분명 일가 친척이 없다고 했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그분과 헤어지고 바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주저주저 하다가 화장실에 다녀와서 말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하고 저도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을 씻고 거울을 보는데 뒤에서 아까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서로 좀 전에 마주쳤기에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뒤돌아서 제가 목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아가씨, 시아버지 되실 분 만나봤어요? 네? 아, 네. 허, 참 지아비를 많이 닮았죠? 네? 아, 네. 그런데 죄송하지만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아버님께서 외동이라고 하셨는데. 허, 외동이라고 해요? 누가요? 그 여자가? 그분의 말씀에 어머님이 현재 아버님의 세 번째 여자라고 합니다. 당신께서 본처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그 말을 듣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하나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어느 술집 마담을 만나서는 아들을 낳았다고 데리고 온 게 제 남자친구이며, 당시 아버님에게 둘째 부인도 있었고 둘째 부인과의 사이에는 딸도 한 명 있었다고요. 그리고 본처인 당신에게는 딸이 둘 있다고 하셨고, 아버님은 사남 이녀 중에 장남이고, 이게 외동도 아니고 남자친구의 어머님 또한 형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해맑게 물어보는 제가 정말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순간 당신들의 딸 같아서 말해주는 거라고 하시며, 작정하고 속인 것 같다며 결혼하든 말든 그건 저보고 알아서 하라며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들을 다 듣고 혼란스러워서 한동안 화장실에 서 있는데 남자친구의 전화에 정신이 들어 나갔어요. 밥을 먹을 기분도 상황도 아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제 머릿속에선 이 사람이 나에게 솔직히 말하려나? 이렇게라도 들켰으니 물어보면 말하지 않을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들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눈치가 이상하니 남자친구는 제 눈치를 보더니 사실 아버지에겐 배다른 형이 계셔. 예전에 왕래라고 사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절연하셨거든. 나도 큰어머님은 오랜만에 뵈는 거야. 그런데 오빠가 결혼하는 소식을 어떻게 아셨대? 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연락을 다시 하시나? 물어봐야겠다. 남자친구는 연신 물만 벌컥거리더군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당황한 듯 따라 나왔고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걸 알고는 아연실색을 하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말하기가 힘들었다고,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 속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헤어졌어요. 부모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질 수 있는지 생각을 하느라 그날은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게 다음날 일요일이 되었고 아침 일찍 남자친구가 와 어머님께서 제게 직접 이야기를 하신다면서 저를 보자고 하신답니다.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한 번은 만나서 들어보긴 해야겠고, 내연녀, 불륜이었던 것만은 확실한 것 같은데 이야기라도 들어보려고 갔습니다. 분명히 해야 했으니까요. 제가 들어서자 어머님께서 앉아라. 그래 부모님께는 이야기 드렸고? 아니요. 잘했다. 네? 어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얘 아버지랑 내가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닌 건 맞아. 지금 그 본처가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그래도 그 집에 아들 얘 하나야. 호적에도 올라가 있고 아들 하나라서 아버지가 아주 꼼뻑 죽고. 그래서 제일 총애하는 건 나거든.
본처랑은 정말 서류상으로만 묶여 있는 거야. 아들기 하나라고 얼마나 이뻐하는데? 아, 네. 어머님은 너무 도도한 모습으로 거짓말한 것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내가 실세다 라는 식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순간 그런 모습에 화가 나서 어제 큰 어머니라는 분이 그러시던데요. 어머님께서 술집 마담이셨다고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해? 그 여자가 미쳤구나 정말. 순간 남자친구는 얼굴이 벌개지고 어머님의 도도한 모습은 어디 갔는지 당황을 하면서 이내 저에게 그 여자 말을 너는 믿는 거야? 내 말을 안 믿고? 네 시아버지 불러주랴? 사실을 확인시켜줘? 그러고 보니 그 집에는 흔한 부부 사진도 가족 사진도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정리해보겠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고 나가는 제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카페하는 그 건물 너 와봤지? 그거 우리 아들한테 상속할 거야 곧. 그래서 나한테 관리도 맡긴 거라고. 너 사람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했어 숲을.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큰 어머니라는 분이 거짓을 말했을 수도 있으니 그분의 말 그리고 어머님의 말 모두를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똑같이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아빠는 이 결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꼭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냐고 헤어지는 게 어렵겠냐고 물으시더군요. 물론 많이 좋아하긴 했습니다. 많이 사랑했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그런 가정에서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냐마는 적어도 결혼을 약속하기 전에 저에게 솔직히 말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화가 난 건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 저에게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거였으니까요. 결혼이 행복의 시작이어야 하는데 불행이 시작이 될 것 같았기에 저는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예상이라도 했듯이 알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마음이 풀리거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으면 돌아오라고 하네요. 기다린다고. 글쎄요. 지금으로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아마도 제 마음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직전에 모든 사실을 알았기에 경제적으로 손실이 난 부분은 없습니다. 식장 예약만 했는데 그건 남자친구가 알아서 했을 거고 수도면은 보고 다니던 중이고 신혼여행도 고르던 중이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위로금조로 돈을 준다고 하였지만 부모님이 절대 한 푼도 받지 말라고 하셨고 저 역시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파혼을 선언한 날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와서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부모님에게 용서를 빌었거든요. 부모님은 태생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런 환경에 태어나서 트라우마 투성인 것 같은 남자친구가 안쓰럽다고 그렇지만 그런 인생에 제가 들어가 사는 건 반대라고 했어요. 참 제게도 드라마 같은 일이 생기네요. 그 일을 겪으며 한동안 힘들었던 건 맞아요. 친한 친구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어디 드라마로 만들어도 되지 않겠냐며 기도 안 찬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그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고자 대학 동기나 선후배들에게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